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단독주택은 항상 30호 이상, 예외로 50호 이상으로 한다. 그 50호 이상 나올 때 동그라미 2번 뭐를 주의하라? 한옥. 1번은 내고 싶어도 안 내. 너무 길어.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단독에서 한옥이 나오면 얼마? 50호 이상.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예외로 50세대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50세대 이상일 때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나오죠. 대지조성은 얼마? 1만 이상. 자, 승인권자 원칙은 지자체장, 예외로 국장이 승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승인권자는 원칙은 누구다? 지자체장, 예외는 국장. 그러면 지자체장이 승인할 때는 자, 얼마를 기준한다? 10만. 그래서 지자체장들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하고 대도시 시장이 승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 쭉 해서 요걸 누구라고 그러죠?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험장 하면 시도지사 나오면 이게 알아야 돼. 이게 5명이라는 거. 우리 요거는 우리 그동안에 안 썼죠. 그냥 어디에 포함, 특자에 포함 이런 식으로 배웠죠. 근데 이제 시도지사는 이렇게 한다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10만 제곱미터 미만은 시장 군수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어디는 똑같다? 어디는 승인권자가 똑같다? 여기까지. 특자하고 광자가 나오면 무조건 승인권자는 이상이나 미만 같다 그 뜻이에요. 어디만 다르다? 오죠. 시하고 군. 시하고 군은 이상이면 누구? 도지사. 미만은 시장군수예요. 여기는 같아. 요거 같아. 그러니까 특자하고 광자 붙은 건 10만 이상 나오든 10만 미만 나오든 모두 특광 그러면 돼. 근데 시, 군만 이상은 도지사, 미만은 시장군수. 또 어디도 대도시도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맨 밑에 당구장 표시 보세요. 특광, 대는 면적 관계없이 뭐다? 승인권자이고 시군은 면적에 따라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승인권자다. 이해되셨나요 이제? 시험장가 이거 내면 많이 틀려. 왜? 그냥 시도지사 외우고 하신 분은 못 찾아요 시험 문제. 시도지사인데 시도지사란 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풀었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건 국가나 토지공사가 시행자일 때 국가나 토지공사가 시행하려고 한다. 그럼 무조건 국토부 장관.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시행한다. 그럼 그것도 국토부 장관. 자, 그럼 울산 한번 해볼까요? 울산광역시 8만 누구예요? 승인권자. 울산광역시장. 30만 울산광역시장. 330만짜리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사업하려고 한다. 승인권자. 울산광역시장. 아직 울산광역시장이야. 그런데 여기를 누가 지정해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 국장이야. 330만 틀리지 말란 얘기야. 330만은 울산광역시장이야. 이해됐나요? 근데 거기에 사업을 누가 지정해서 국장, 이게 포인트야, 이게. 330만은 330만, 요게 중요한 단어라는 얘기야. 자, 누가 지정했다? 국장이 이렇게 말이 나와야 돼. 다시 해볼게요. 지금 여기 전부 울산광역시장이죠. 근데 여기 사업을 토지공사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국장, 승인 이렇게 바뀌어. 그럼 무조건 누가 들어가면 토지공사라는 말이 들어가면 누구다? 국토부 장관 승인이다. 요거 틀리지 말고 330마 이상 택지개발, 도시개발 그러면 원래대로 승인권자는 그대로야. 누가 지정했다? 국장이 지정했다. 요때만 국토부 장관 승인이다. 요 뜻이야. 역시 3번도 마찬가지. 수도권 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라고 나왔을 때 그냥 광역시장 아니고 누가 지정했다? 국장이 거기를 또 지정고시했다. 그러면 누구? 국장. 4번은 공공이야. 그 동그라미 기억부터 리을까지가 공공. 그 공공이라는 사람이 단독이나 공동으로 총지분 50% 초과하여 출자한 유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하여튼 공공에 해당되면 무조건 누구다? 국장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 그래놨네. 원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지금 앞에 얼마예요? 30호 30세대 이상 1만 이상 요거지.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 대상에서 뭐 한다? 제외하겠다. 그럼 제외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로? 건축 허가 받아 하라 그 뜻이야. 그래서 미리 저기다 알려드릴게요. 30호나 30세대 이상으로 그러면 자 요거는 요럴 때 요거에 이상으로 그러면 무슨 법? 주택법을 하라는 이야기고 요거 미만 그러면 그때는 건축법으로 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주택일 때 주택이라고 하지 마. 주택은 30호나 30세대 이상 그럼 뭐로? 주택법. 미만 그러면 건축법. 그럼 여기는 무슨 승인 받아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하란 뜻이고 여기는 무슨 허가로? 건축 허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피스텔은 300을 기준해서 300세대 이상으로 그러면 주택법으로 하고 오피스텔은 300세대 미만일 때는 무슨 법으로? 건축법으로 요 뜻이야. 그러니까 주의할 건 일반 주택인지 주상복합인지를 구분하셔야 돼. 주택일 때 얼마? 30, 30호야. 근데 오피스텔은 30이 아니라 300이야, 300. 300 기준에서 300 이상이면 무슨 법으로? 주택법으로. 그럼 오피스텔이 300세대 미만이다. 그럼 무슨 법으로? 건축법으로 한다. 요 뜻이야. 그러면 건축법으로 하고 주택법으로 한 차이가 뭐냐? 그러면 자,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무슨 시설도? 부대, 복리시설을 만들 의무가 있다는 뜻이고 허가 받으면 그런 거 의무가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영업하다 보니까 오피스텔에 갔더니 뭐 관리 사무실도 없고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얼마야? 아, 저거 300 미만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 근데 관리 사무실도 만들어 놓고 다 있는 거 다 아파트처럼 만들어 놨다. 그러면 아, 저거 300 이상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래서 그 차이를 말해. 항상 건축법을 해요. 주택법을 하는 것은 요거에 대한 차이야. 자, 주택법을 하게 되면 뭐까지 필요해? 부대, 복리시설까지. 건축법을 할 때는 그런 만들 필요가 없다. 요 뜻이야. 그럼 여러분 이제 중개업 자격증을 땄어. 자격증 땄어. 건축업을 같이 병행하는 사람이 있어. 건축업. 자, 그러면 50세대짜리 연립주택 지으려고 한다. 그럼 이거 한꺼번에 해야 돼? 나눠서 해야 돼? 그렇지, 나눠서 해야 되겠지? 한꺼번에 하면 뭐 받아야 돼? 승인 받지, 승인. 승인 받으면 부대 복리 만들어야 되지? 그럼 이럴 때는 25개씩 쪼개서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50세대가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나눠서 했다. 그 말 같아. 이 50세대 연립 만드는데 승인 받으면 쫄딱 망하는 거야. 여러분들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라? 쪼개서 하라. 그 말 같아, 이게. 그래서 앞으로 주택인지 오피스텔이 구분하고, 그래서 바로 1번. 준주거 상업하면 뭐 나와? 항상 오피스텔 나오는 곳이죠. 그런데 유통상업은 제외하고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그게 뭐야? 주상복합. 오피스텔이야. 300세대 미만과 주택 외의 시설, 그 말은 주상복합.
그런 동의건축물 건축할 때 그 연면적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이라면 이건 승인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된다 그 뜻이에요. 많이 출제되진 않아. 그냥 300세대 미만 개념만 알고 가시면 돼. 그 다음 공구별 분할 건설하려고 한다. 그럼 공구별로 분할 건설할 때 전체 세대수는 얼마다? 600. 공구별은 300세대. 시험이 두 군데 다 나와. 공구별로 묻기도 하고 공구별 분할할 때 전체 그러면 얼마? 600세대 이상 다 나와서 시험에서. 그 다음에 승인 절차. 1번 사업계획 작성 신청하라. 그 다음에 2번 승인 및 통보 고시. 승인권자는 승인 신청 받으면 60일 안에 승인 여부 통보한다. 그 다음 장 넘겨서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승인했으면 뭐 해라? 고시하라. 4번 승인받은 사업계획 변경 거기다 별표 하세요. 앞으로 요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두 번째 나왔어. 자,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뭐 하려고? 변경. 그럼 다시 뭐 해야 돼? 변경 승인 받아야죠. 우리 허가 받은 거 변경 그럼 어떻게 했어? 변경 허가 받았죠. 인가 받은 거 변경 인가 받았지. 항상 했던 거 똑같이 해. 그러면 승인 받은 거 변경하려면 변경 승인 받아라. 그러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승인 받을 필요 없다 그 말이겠죠. 그때 경미한 사항 변경이란 무엇이에요? 이렇게 나오겠죠. 바로 공공사업주체가 총 사업비나 대지면적 20% 범위에서 사업비나 면적을 뭐 하는 거? 증감. 보통은 지금까지 면적은 줄어야 된다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이 주택법만큼은 면적이든 비용이든 20% 범위에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전부 경미한 걸로 보겠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증감 등 경미한 사항 변경할 때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등록사업자나 주택조합의 경우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누구만 안 받아? 공공일 때만. 그게 조건이야. 공공은 비용이 늘어나나 줄어드나 자기들이 이득 보는 건 아니지만 자 우리 종합 같은 데는 비용 줄어들면 어떻게 돼? 자기들이 이익 보는 거지. 공공은 좀 줄어들겠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공공이 나오면 20% 범위 내에서 비용이나 면적은 늘거나 줄거나 경미한 사항이야. 그런데 등록사업자나 조합은 20% 범위 내에서 줄거나 늘어도 이건 경미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그럼 다시 뭐 받아라? 승인 받아라 이렇게 나와. 그럼 이제 숫자 해볼게요. 5%가 있었고 10%가 있었고 20% 나왔죠. 경미할 때 5%는 어디서 나와? 전부 범위죠. 5% 범위 안에서 이렇게 나와. 자, 5%는 국토계획법. 그리고 10%는 어디서 나왔나요? 10%는 개발법, 정비법. 요 20이 주택법이야. 숫자 공부할 때도. 그러니까 경미한 숫자가 나오면 5, 10, 20으로 돼 있어. 국토계획법은 5% 범위를 경미한 사항으로. 개발법, 정비법은 10% 범위로. 주택법은 20으로 보고 있다. 일단 숫자는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대신에 여기는 반드시 누구일 때만 공공일 때만 요게 차이점이야. 다른 법은 공공, 민간 구분을 안 해놨거든. 여기만 공공일 때만 요게 포인트야. 그 다음에 6번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 자, 승인 받으려는 자들, 승인 받으려는 자는 그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 무슨 권? 소유권 확보. 그럼 이제 조합이 아까 했던 과정을 한번 보세요. 조합은 모집할 때 얼마가 필요했지? 50% 사용 권원이 필요했죠. 인가 받을 때는 80, 소유권 얼마? 15. 근데 승인 받을 때는 어떻게 하나? 전부 소유권 확보해야 돼, 조합은. 그러니까 조합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못하게 하진 않는데 이런 조건 갖추면 하라,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전부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 그런데 예외, 소유권 확보를 안 해도
승인해 주는 경우도 있다더라. 그게 바로 1번.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야.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말은 계획적 개발이죠. 빨리 늦게. 빨리 해야 돼. 그럼 빨리 해야 될 사업이니까 소유권 확보를 다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럴 때는 80% 이상의 무슨 권은 사용 권한만 확보하면 돼. 그러니까 이 말이 나와야 돼. 지구 단위 계획 이게 나와야 돼. 지구 단위 계획일 때는 소유권이 아니라 80 이상 사용 권한만 확보하면 돼. 그래놓고 확보 못한 대지가 무슨 청구?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면 소유권 확보 안 해도 승인을 해주겠다. 무조건 우리 시험에서 요거 나와. 이 절차를 내면 무조건 요게 매도 청구 문제가 나와야 되니까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사업 주체가 소유권 확보 못했으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이건 80 아니야. 전부 사용권 확보한 거지. 세 번째. 국가나 지자체나 공사가 시행하려고 한다. 뭐 이 사람들은 부도나 파산 날 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소유권 확보 안 해도 돼. 그리고 4번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뭐를 했다? 매도 청구 들어왔어. 그럼 그 앞에 거 보세요. 리모델링 아까 결의할 때 결의하면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결의가 필요했지. 그 결의에 찬성 안 하면 조합이 무슨 청구 들어가? 매도 청구 들어가겠다. 그럼 매도 청구란 거 너 팔아라 해서 내가 가져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생긴다면 소유권 확보 안 해도 승인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7번 매도 청구. 1번 매도 청구 대상은 위 양괄호 6번에 반달괄호 2번에 예외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무슨 계획? 지구 단위. 거기를 내는 거야. 지구 단위. 내면 거기야.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에서 사업 주체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대지를 뭐로? 시가로 매도 청구 들어가. 어느 법을 공부하든 매도 청구란 뭐로? 시가로 그러면 돼. 시가로. 그리고 소유자와 매도 청구하기 전에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줘야 돼. 그 다음 박스 안에 그럼 95% 이상 사용권 확보했다. 원래 80 이상만 얻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확보를 하다 보니까 95 이상이 확보됐다. 그러면 그때 확보하지 못한 어떤 소유자, 모든, 그 답이야. 모든 닫는 게.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그런데 95 미만 사용권이 확보되면 그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 10년 이전에 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나와? 아까 저기 무슨 계획이니까 지구단위 계획이잖아. 지구단위 계획이니까 먼저 뭐가 구역이 지정됐다는 얘기지. 그 구역 결정고시 10년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이 사람을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10년 전부터 소유권 취득해서 계속 보유한 사람은 투기꾼이야 아니야? 투기는 아니지. 정당한 그런 과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매도 청구를 못한다 그 뜻이에요. 자, 숫자를 해볼게 보세요. 자, 원래 100명의 대지의 소유자가 있어. 이 사람으로부터 96명 사용 권한이 확보됐어. 사용 권한이 확보됐다. 그럼 확보 못한 몇 명? 4명. 4명 모두에게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한다. 요 뜻이에요. 만약에 90명만 사용 권한이 확보됐다. 그러면 10명 남아있죠, 지금? 그 10명 중에서 4명은 10년 전에 소유권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고 6명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매도 청구해 못해? 요건 못하고 요 사람한테만 무슨 청구하라? 매도 청구하라 그 뜻이에요. 시험장 가서 다 못 외우면 95 미만 나오면 누구누구 제외 이걸 찾으면 돼. 항상 뭐가 나와야 돼? 제외한 소유자야. 95 이상은 모든 그 2개라도 기억하면 돼. 답은 찾게 돼 있어.
자, 95 이상 나오면 어떡하라?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95 미만 나오면 반드시 제외한, 요거 나와야 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하라. 이렇게. 그러면 시험장 가서 찾으실 수 있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뭐하지 않으면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죠. 여기 시험 문제가 뭐가 또 많이 나왔냐면 주택은 매도 청구하지만 토지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 맨날 나왔어 그게. 그럼 틀렸지. 우리 공법은 주택 그럼 뭐라고 그래서 토지 포함. 토지 그러면 건물 포함 이렇게 배웠지. 매번 나와 이런 시험 문제가. 그리고 3번 1과 2에 의한 매도 청구는 모두 무슨 법? 집합건물법 준용해. 그러니까 공법 시간에는 매도 청구가 여러 군데 나와. 매도 청구 나오면 모두 무슨 법? 집합건물. 어디 나왔었죠? 정비법에서 나왔지 매도 청구가. 나중에 건축법에 가도 또 나와. 그러니까 이걸 다 무시하고 공법에서 매도 청구 나면 무슨 법 준용? 집합건물법 준용. 그럼 수용은 토지보상법 준용 그러면 되겠지? 이게 공통적인 기본이야. 그 다음 오른쪽에 반달가로 해봐.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소유자가 모르겠지? 그러면 셋째 줄. 2 이상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 지나면 매도 청구 대상의 대지로 본다 그래서. 그리고 2번 법원에다가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뭐하고 공탁하고 사업 시행하라. 3번 감정평가액이라는 것은 어느 법을 배우든 감정평가업자 몇 인 이상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뭐한 값이다. 산술 평균한 값이다. 배웠죠. 그 다음에 공사 착수.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표로 갈 거예요. 표를 어디로 넘기시냐면 296으로 넘기세요. 자, 주택법에서 사업하겠다. 그럼 사업은 무슨 사업? 주택건설과 대지조성사업. 그 소진 그대로. 자, 주택건설은 얼마? 30호 30세대 이상. 예배는 50세대 50호 이상 나와 있고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럼 이런 사업 하려면 그 대지에 무슨 권 확보하라?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누가? 사업주체가. 그런데 아까 예외 하나만 할게요. 소유권 확보 안 해도 뭐 할 수 있는 경우? 승인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요 지문이 나와야 돼.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할 때 얼마? 80% 이상의 무슨 권? 사용 권한.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그 확보 못한 대지는 무슨 청구?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된다면 소유권이 아니지만 승인은 해주겠다 이렇게 나왔어. 두 번째, 소유권이 확보되면 무슨 계획 작성? 사업계획. 사업계획을 작성해. 사업주체가. 그동안에 우리 사업할 때는 주로 무슨 계획 작성 그랬나요? 실시계획, 시행계획 이렇게 배웠지. 도시개발법이나 국토계획법은 실시계획 이렇게 배웠고 정비법은 시행계획 작성 이렇게 배웠어. 작성했어. 작성하고 사업계획 승인. 승인되면 고시. 요게 승인권자. 자, 이때 작성한 사람들은 요 승인권자한테 무슨 신청? 승인 신청을 해야지. 승인 신청. 그러면 승인권자는 며칠 안에? 60일 안에.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줘라. 자, 여러분 이때 요 승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배웠던 뭐하고 같다? 인가랑 같아. 인가랑. 앞에서 세계법을 배울 때는 사업할 때 뭐 받아라? 인가 받았지. 인가.
그때 인가 신청했어. 여기는 뭐 신청? 승인 신청. 인가하면 뭐 했나요? 고시. 승인했으니까 고시. 똑같은 원리예요. 그럼 우리는 이 승인이나 인가가 되면 무슨 권리 받아요? 공사 착공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겠죠. 자, 그럼 이 권리를 받아서 사업하면 되는데 우선 승인권자 원칙은 누구다? 지자체장의 승인이 필요하고 예외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아까 했던 거니까 생략했어요, 여기는. 그러면 착공 권리 받았으면 착공을 해야 되는데 공사 무슨 신고부터? 착수한다는 신고를 하라 이렇게 놨어. 누가? 사업주체.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또 내는 거죠. 여기다 신고했다. 그러면 신고하면 며칠 안에? 20일 안에 신고 수리 여부 통지해줘라.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매번 나오는 시험 문제가 60일하고 20일이야. 60일, 20일. 자,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 신청하면 며칠? 60일 안에 승인 여부가 나오고 착공신고 들어가면 며칠 안에? 20일 안에. 해년마다 나오는 시험이지. 두 개가 돌아가면서 작년에는 요거 나왔지. 작년에는. 그작년에 요거 나왔지. 여러분 기출문제 맨날 이 숫자 있잖아. 무조건 승인 신청하면 며칠? 60일. 자, 착공신고하면 20일. 요런 거는 기본으로 맞춰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또 하나 배운 게 있어. 승인할 때는 날짜가 공법에서 나올 때 딱 두 개밖에 없어. 날짜가 나온 게. 지금 사업계획 승인은 60일이 나왔어. 여러분들 국토계획법 배울 때 지형도면 승인 나와. 지형도면 승인. 그거는 30일이야. 오늘 머릿속에 외우시라는 얘기야. 승인할 때 날짜가 나오면 딱 두 번밖에 안 나와. 우리 시험은. 자, 국토계획법에 무슨 도면? 지형도면 승인. 그러면 30일. 사업계획 승인 그러면 60일. 그 두 개 기억하면 돼. 그리고 이 과정에서 승인할 때 신고가 들어오면 자 며칠? 20일 안에 신고 여부 알려준다. 이렇게. 착수신고가 끝나야 공사 착공, 사업주체. 사업주체가 이제 공사 완료했어. 완료되면 뭐를 신청한다? 사용검사를 신청한다. 자, 누가? 사업주체가.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예외라고 해서 써놓은 게 있을 거예요. 예외. 시공보증자나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도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사업주체가 해야 되는데 사업주체가 뭐가 되면 파산 등의 사유가 생기면 시공보증자가 대신 사용검사를 신청하라. 이렇게 놨어. 다시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또 그 사람이 파산. 그러면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한다. 이렇게 순서가. 사용검사 신청 들어가면 사용검사. 자, 사용검사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예외가 국토부 장관. 그럼 일단 여기 맞춰볼게요. 아까 국장이 승인한 건 검사를 누구한테? 국장한테. 그러니까 국장이 승인하는 것은 검사도 누구한테? 국장한테. 그러면 시험에서 국장이 승인했다 이렇게는 안 주지.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경우 이렇게 나와. 한국토지공사 시행했으니까 누가? 국장 승인이죠. 그럴 때는 누구한테? 국장에게 검사 받아라. 이렇게 나와 순서가. 그 다음에 원칙인 지자체가 승인한 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제 문제 나오면 시니까 시장은 어디에서?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 여기는 특별시나 광역시는 구청장 이렇게 돼. 그럼 아까 자 울산광역시에 50만짜리 사업에 50만짜리 승인권자 울산광역시장이 승인했죠. 이때 검사는 구청장이 한다. 그 뜻이야. 검사는 구청장이야. 승인권자는 울산광역시장인데 이런 경우는 검사권자는 누구다? 구청장. 이거 틀리지 말라는 얘기야.
남구에서 했으면 누구? 남구청장이 검사해 준다 이렇게 말해. 승인은 누구한테 받았는데? 국장인데 검사는 구청장 이렇게 나와. 그럼 이제 시군해 볼게요. 시군에서 8만짜리야. 8만. 누가 승인권자? 시장군수. 그러면 시장군수가 바로 검사하면 되겠죠. 20만짜리야. 승인권자 도지사 승인, 검사 누구? 시장군수 이렇게 돼.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도지사가 승인했건 시장군수가 승인했건 전부 누가? 시장군수가 검사. 근데 특별시 광역시는 달라. 특별시 광역시는 승인권자가 특별광역시장이지만 검사권자는 누구다? 구청장 이렇게 나와. 이런 걸 좀 틀리지 말라는 얘기야. 공법 시간에 구청장 그럼 무조건 어디? 특별광역시다 이렇게 배웠죠. 그다음에 9번째. 사용검사 받았으니까 우리들이 이제 주택을 뭐 할 수 있다.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입주하는 과정이야. 아파트 새로 지었을 때 입주하려면 어떻게 해라? 요렇게 입주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뭘 받아야? 사용검사 받아야 입주한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이제 완료됐을 때 이렇게 하는데 자, 완료되기 전 한번 해볼게요. 완료되기 전에 미리 쓰는 방법도 있더라. 그게 뭔가요? 임시 사용 승인이야. 임시 사용 승인. 그럼 임시 사용 승인은 주택 사업이 두 개니까 주택 건설 사업일 때와 대지 조성 사업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미리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묻겠죠. 자, 주택 건설 사업은 건축물이 뭐별로 완료되면 동별로 건축물이 동별로 완료가 되면 그때 미리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미리 사용하라 이렇게 나와. 대지조성 사업은 구획별로 완료가 되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동별로 받는 요 부분이 주택 그 건물의 이름이 공동주택이다. 그럼 뭐별로? 세대별로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건축물이니까 이것도 하나의 건축물이죠. 그래서 건축물 원래 뭔데? 동인데 이름이 공동주택이라고 표시가 되면 뭐별로도 세대별로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요. 자, 그다음 날짜 할게요. 사용검사 신청해서 사용검사는 며칠 안에? 15일 안에 이렇게 나와. 15일 안에. 그 다음에 또 날짜. 승인 받으면 공사 착공 권리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년 안에? 5년 안에. 그러니까 승인 받으면 공사 착공 몇 년 안에? 5년 안에 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공구별로 분할 시행할 수도 있다더라. 그럼 공구별 분할 시행할 때 최초 공구는 그대로 몇 년? 5년 안에. 그러니까 승인 받으면 일반적인 사업 5년, 공구별에서도 최초일 때는 5년. 그런데 일외의 공구, 그러니까 최초 공구가 아닌 거, 이런 거는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몇 년? 2년 안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요 날로부터 여기까지가 5년인데 신고하고 몇 년? 2년 안에 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그 뜻이야. 여러분들 이거는 해년마다 나오지. 이건 해년마다. 여러분 시험에서 사업계획 승인 안 되면 시험 문제가 안 돼. 그 사업계획 승인을 내면 공사 착수 문제를 반드시 내지. 승인 받으면 몇 년? 5년 안에. 공구별 분할 요때 나오면 최초냐 최초가 아니냐만 찾으면 돼. 최초는 그대로 몇 년? 5년 안에. 최초가 아닌 것은 착공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이렇게 돼 있어. 그 대신에 또 5년짜리 오고 5년짜리 두 번 나오죠. 5년짜리는 1년을 뭐 할 수 있다? 연장. 작년 시험에 이걸 3년 줘서 틀렸지. 무조건 연장 얼마? 1년밖에 연장 안 해줘. 작년 재작년에 2년 줬어. 또 여기다. 그래 또 틀렸어. 그럼 무조건 이건 공사 연장 얼마? 1년. 이렇게 말하면 돼. 1년. 아시요? 그러면 이제 5년짜리든 1년이 연장이 됐든 요 기간 안에 안 하면 승인은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건 낸다니까? 할 수 있다 그래야지. 해야 한다 그래서 틀렸어. 아까 주택법은 일단 취소 나오면 뭐다? 할 수 있다.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거기서만 나오면 하여야 한다. 뭐 그거 아니면 무조건 10번, 20번 나와도 할 수 있다 이러면 돼. 자, 요게 여러분 시험에서 안 빠지고 나온 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거는 무조건 기억하고 가셔야 돼. 이 법은 특히 요 절차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2문제, 3문제까지 나와죠. 우리 요 절차로 풀 수 있는 게 요거 풀어내셔야 돼. 자, 요거고 마지막으로 한번. 아까 매도 청구할 때 매도 청구는 뭘로 했어? 시가대로 한다.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뭐하라? 협의하라 그랬어. 그래놓고 이제 95 이상 사용권 확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확보 못한 누구한테? 모든 사람에게 매도 청구 들어가. 95 미만 그러면 95 미만은 확보 못한 사람 중에서 뭐뭐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하라. 뜻 알겠죠? 그러니까 95 이상은 모든을 찾으면 되고 95 미만은 무조건 뭐 제외가 나와야 돼. 제외한 나머지 사람에게 매도 청구한다. 이렇게. 요게 여러분들 이 절차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시험 나갈 때 이걸 연상을 하셔야 돼. 이게 연상이 안 되면 문제를 어디서 풀어낸지 풀 수가 없어.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요걸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연습하고 이렇게 순서가 나온다 하는 걸요. 그러면 여러분 책 이제 그냥 읽으면 끝나 이제. 자 보세요. 책으로 와서 255쪽. 자 255쪽 8번. 사업계획 이행 및 취소. 공사 착수 기억 승인받은 날로부터 몇 년? 5년 이내. 니은 공구별로 분할 시행할 때 최초 공사 진행 공구는 승인받고 몇 년? 5년. 그러면 A 외유 공구의 최초가 아닌 것은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몇 년? 2년 이내 이렇게 돼 있어. 저 거기까지 됐죠? 그럼 여기다 미리 할게요. 이때 요런 거는 연장이 지금 된다고 그랬죠? 요거는 연장 돼 안 돼? 이거 연장 안 돼? 또 취소해 안 해? 안 해. 위에 거는 연장도 되고 취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 근데 최초가 아닌 것은 자 연장 기간도 없고 안 했다고 해서 취소시킬 필요도 없다고 그래. 이미 여기서 2년이라면 최소 얼마? 6년 쓸 수 있는 거죠. 자 봐봐. 승인받고 4년째 신고해서 4년째. 그러고부터 2년이니까 얼마? 6년이잖아. 6년. 그러니까 굳이 연장해 줄 필요는 없다예요. 또 하나의 공고 끝나면 두 번째 공고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취소시킬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요거 2년짜리는 뭐도 안 된다. 연장도 안 되고 뭐도 취소시킨다. 이런 것도 없다. 기억하시라는 얘기야. 자 2번 예외. 다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체 신청을 받아 1년 범위에서 기역 또는 니은의 A는 공사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다. 몇 년짜리? 5년짜리만 연장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유가 6개 나와 있어. 6개 있는데 다 할 수 있는 거야. 읽어보고 한 번만 읽어보면 알 수 있어. 그때 니은만 주의하셔야 돼. 니은. 해당 사업 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데 이 소유권 분쟁은 반드시 현재 뭐가 돼야 돼?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것만 연장을 해줘. 소송도 안 하는데 1년 연장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요거 하나는 꼭 신경 쓰시면 돼. 그 다음에 2번 착공신고. 사업주체가 위의 일에 따라 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럼 2번 신고 들어가면 며칠 안에? 20일 안에 통지해 준다. 3번 이제 잘 보세요. 사업주체가 신고한 후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 뭐 하거나 합의를 하거나 관할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거죠. 매도 청구면 시가로 3개월에서 협의. 그래서 사간다. 그럼 합의가 된 거지. 근데 합의 안 내줘.
나 안 팔겠다 그러면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지. 아까 근데 뭐 해라고 그랬어? 3개월에 협의하라고 그랬죠. 요 서류가 있으면 돼. 그 서류를 법원에다 제출하면 바로 땅땅땅 나와. 뭐라고? 승소. 그러면 그때 가서 강제로 뺏어올 수 있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매도 청구 자체가 뭐로 들어가니까 시가로 들어갔지. 시가로. 공시지가 그러면 그쪽에서 안 팔겠다 그래도 문제가 없는 건데 시가로 팔아라. 또 얼마 동안 노력했다? 3개월 이상 해봤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 그러면 법원에서 그걸 인정해 준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제 협의 안 하면 인정 안 해준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항상 매도 청구 대상이 있으면 사업 못하니까 합의해서 사들이거나 아니면 법원에다 소송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은 다음에 하라 이렇게 돼 있어. 반달가로 3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자, 1번 사업주체가 승인 얻은 날부터 5년 안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근데 단 위 반달고로 1번에 이래 니은의 B는 제외. B가 뭐야? 최초 공고가 아닌 거. 최초 공고가 아닌 거는 취소할 필요 없다 그 말이야. 연장 안 되고 취소 안 된다 여기 설명했어. 2번 사업주체가 경공매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했거나 3번 사업주체가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시험에서 1번은 자주 썼지. 기간 안에는 취소하겠다. 그런데 2번과 3번도 경공매로 소유권 상실했거나 부도 파산 이렇게 나왔어. 근데 다시 위에 올라가 봐요. 취소할 수 있다 하고 괄호 속에 동그라미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 그랬네. 그러니까 보증이 된 것은 취소할 필요 없죠. 왜? 보증자가 책임을 질 거니까.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동그라미 2번, 3번 무조건 취소하냐? 거기에 뭐가 됐다? 보증이 돼 있다. 그럼 취소하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9번에 동그라미 1번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내려와서 동그라미 1번 맨 밑에 체크만 하고 나중에 시간 되면 읽으세요. 오른쪽 사용검사. 사용검사 대상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이 완료가 되면 시장군수 구청장 사용검사 받아라. 그러나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 건 국토부 장관에게 사용검사 받아라. 자, 사용검사 시기 원칙은 전부 완료. 끝에 차리면 완료됐을 때. 근데 예외는 공구별 분할 시행. 공구별 분할 시행은 공구별로 따로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걸 분할 사용검사라고 그래. 분할 사용검사. 그 다음에 니은의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어서 자, 뭐별로? 동별로 사용검사. 그럼 다시 원칙은 전부 완료. 예외로 분할 또는 동별 사용검사도 있다. 쭉 내려 3번. 사용검사 방법은 신청일로부터 며칠? 15일 이내. 다음 장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받을 수 없는 경우 조치 1번 다음 구분에 따라 시공을 보증한 자나 또는 시공자나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거기 대통령령으로 따라가 굵은 것이 나와 있나요? 여기 밑에 반달가로 2번 있죠? 이렇게 선그으세요. 대통령령에 따라가 어디에 있다? 요 2번에 있다. 그럼 요 위에 동그라미 1번, 2번 있나요? 요거 지우세요. 안 봐도 돼. 우리는 바로 요 대통령령 요걸 내. 바로 2번. 시공보증자의 사용검사하고 0 몇 조? 55조. 이게 대통령령이야. 이게 대통령령. 자, 1번 원칙. 위 반달골 1에 따라 사업주체가 뭐 되면? 파산이 되면. 그 다음 줄 시공보증자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 받아야 한다. 2번 예외 시공보증자가 어떤다? 없거나 파산 등으로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 시공하고 사용검사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문제 내면 원칙은 누가 신청해야 돼? 사업주체가. 근데 사업주체가 뭐 되면? 파산이 되면 누가? 시공보증자. 없거나 또 그 사람이 파산되면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요까지. 거기 동그라미 3번, 뭐 반달가로 3번, 이거 안 보셔도 돼. 그 다음 5번.
주택 등의 사용과 임시 사용 승인. 1번 주택 등의 사용. 원칙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이나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결론 뭐 받아야 사용해? 사용검사 받아야 사용한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 2번 예외 사용검사권자의 뭐를 받으면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 전에도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럼 임시사용 승인 신청하고 3번 바로 그 범위는 뭐냐? 주택건설사업은 뭐별로? 건축물 동별로 완료됐을 때 그때 승인 대상이 공동주택일 때는 뭐별로도 세대별로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대지조성사업은 구획별로 받을 수도 있다. 오른쪽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그럼 이제 시험 문제가 2번 나와요. 자, 지금 여기는 소유권 확보를 안 해서 무슨 청구가 있었고 매도 청구가 있고 지금 뭐 받고 사용검사 후에도 뭐가 있고 매도 청구가 있다. 2번 나와.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서 2번 다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하나는 나오지. 자, 여기는 뭐 할 때 소유권 확보 안 해도 승인 받을 때 뭐가 있고 매도 청구. 지금 뭐하고도 사용검사 후에도 뭐가 있다? 매도 청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사용검사 후에 1번 매도 청구 대상은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 실소유자에게 어떻게 매도 청구 들어가? 시가로. 작년에도 나왔지? 근데 공시지가로 틀렸지? 전부 시가로 매도 청구 들어가. 그때 그 주택 소유자가 쉽게 말해서 아파트 소유자가 만약 5,000명이다 가정해봐. 5,000명이 다 이걸 일일이 다 매도 청구하나? 그렇게 못하겠죠. 그래서 대표자를 선정해.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매도 청구는 바로 팔면 되는데 안 팔아. 그럼 뭐 해야 돼? 소송 제기하라 그 말이지. 그때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유자 전체 4분의 3 이상의 뭐를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해야 돼. 세 번째 판결의 효력은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 소유자 자 동그라미 하나에 전체에다 전체에 대한 효력이 있어. 자, 동의 얼마 했죠? 4분의 3 이상. 그럼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한테 효력 없다 그러면 틀려. 그 사람한테도 효력이 있어. 그 매도 청구는 전체 대지 얼마 5% 미만일 때만 가능해. 5% 초과 그러면 매도 청구 못해. 이게 조건이야. 5% 미만일 때만. 그리고 의사표시는 매도 청구하라는 의사표시는 2년 안에 송달되게끔 해줘야 되고 그때 비용의 구상 주택의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 주에게 구상하죠. 그래서 전부라고 쓴 이유는 땅값도 있겠죠. 아까 시가로 매도 청구했잖아. 그리고 소송했잖아. 소송에서는 변호사비도 들어갔겠지. 그런 모두를 누구한테? 사업주 주에게 바로 구상권 행사한다 이렇게 말해. 우리 특강할 때는 그림 설명했죠. 근데 몰라도 되니까 그냥 이 개념만 그대로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음 장에 주택건설 촉진 규정으로 들어갈게요.